불철저했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없는 남한 정세가 바뀌어버리면은 그 대북 정책도 흔들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주로 탈북자, 가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현재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몇 분을 모시고 한번 최근에 설명을 들은 게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명 듣고 나니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점으로서 아는 거하고 그 점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서 아는 거는 다르죠. 북한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한 70~80%는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역시 북한 전문가니까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비유하면은 골다공증 환자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골다공증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비유인데 겉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골밀도 이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아주 취약해지고 있죠. 말하자면 잘못하면 부러진다든지 골밀도가 약해가지고 안으로부터 이렇게 사가 들어가는 그런 체제다. 이런 체제는 낙상사고가 나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 낙성이라는 넘어지죠. 어떤 충격이 탁 가해지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직 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북한 체제는 끄떡없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최근 몇 년 이내로 아니면 10년 이내로도 끄떡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충격이 가해지면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충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듭니다. 예상하기. 중동에서 투니시아의 어떤 젊은이가 노정성인데 경찰이 단속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요게 충격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런 사건이 딱 나니까 연쇄 반응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사태가 굴러온 것입니다. 그런 우연한 사건만 일어나면 다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그런 충격, 즉 성형물을 그어서 지금 던져버리면 거기서 발화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인화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화물질은 북한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충격을 누가 만들 거냐? 충격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충격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다. 문제는 그 한국이 그 변화를 주도할 만한 투지와 용기가 없고 이기주의, 분파주의 여기에 취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요.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의 다수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 제주껏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알아냈다. 문제는 평양 사람과 군인들이다. 평양 사람들과 군인들이다. 그래서 올 초에 북한에서 민간인들 상대로 굴량미 거두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굴량미 거두는 운동. 아니 세상에 배급 최소한을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간인들 보고 굴량미를 거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굴량미를 가지고 민간인들을 먹여 살리라고 해야 이게 말이 되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에 예컨대 10,000톤 되는
식량을 주면은 누굴 살려주는 거냐? 바로 김정일, 공경에 빠진 김정일을 살려주는 것이고, 군을 살려주는 것이고,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는 북한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김정일이가 다시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식량은 공산주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식량이 통제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물들한테 사료를 나눠주는 주인을 동물들이 두려워하죠. 왜냐? 식량 100억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식량 100억 권이 지금 상당 부분을 시장으로 넘어버렸어요. 그 부분만큼 김정일 정권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탄압하는데도 과거처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한에서 다시 식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식량 100억 권을 김정일과 갖게 되니까 정권만 강화되고 북한의 변화의 제일 중요한 시장은 오히려 약화가 된다. 그래서 대북 퍼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리가 중요하죠. 북한에 대한 퍼주기는 김정일 독재 학살 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북한 시장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장 세력은 북한 주민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 목표는 뭐냐? 그건 김씨 가문의 안보예요. 김씨 가문. 북한 체제의 수호가 아닙니다. 김씨 가문. 즉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 아들 김정은, 요 정도 김씨 가문을 지키는 것이 북한 체제의 제1 절대적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들 중에서도 그 김씨 가문.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위해서 대남 적화 공작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북한 체제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망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 전문가가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문가가 확인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또 추측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나 그런 걸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북한의 대남 활동, 대외 활동, 핵 개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가 조선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1순위.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체제를 흔들어야 된다. 남한의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 즉 남한의 자기 편이 없어지는 순간 김씨 가문도 지킬 수가 없다. 남한의 자기 편이 누구냐? 바로 종북 세력이다. 민노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자관계, 그게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관찰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건강 상태는 과거보다 2008년보다는 상당히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낮은 수준에서 발휘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담배를 아직도 피우고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보도된 거 뭡니까? 신장 수술은 안 받는답니다. 신장 수술 받는다는 것은 오고라고 하고 칼된 수술은 받은 적이 없대요. 칼을 신장 개복 수술을 받았지 머리를 갈랐다든지 이런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심장에 그 스텐트 넣는 그건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니까 아들한테 넘기는 작업이 좀 주춤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기가 아버지를 나중에 허수아비로 만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정권이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외톨이가 될까봐 김일성처럼 소외될까봐를 걱정을 하니까 자연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큼 아들한테 권력 넘기는 작업이 주춤하고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정의 남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택. 이 사람은 아주 요직에만 있었습니다. 주로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고 요새는 평양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하다. 이 사람은 아주 인간관계가 좋고 공안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맥이 많은데 2번 수청이 됐어요. 김정일한테. 2번 수청이 됐다가 2분 다 다시 그러니까 이 손맛도 보고 인간관계가 좋은데 우리 쪽에서 주목하는 것은 장성택이가 권력 교체기에 저 수양대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양대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바로 뭘 했습니까?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세조가 되었겠죠. 여기서 단종은 김정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역할을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 교체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북한 이 김씨 가문 시대를 끝장내 주기만 하면은 뭐 한 단계 또 우리가 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새 그 아들이 김정남이가 김정일의 장남이죠. 그 어머니는 성혜림이라는 배우였고 모스크바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김정남은 요새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나 그 김정일이가 계속 도와준대요. 근데 김정남이가 작년에 이 일본 텔레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용어가 남한 용어를 쓰고 있었어요. 3대 세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김정남 입에서 3대 세습이라는 말을 썼어요. 북한에서 이 말 쓴다고 말이 좋죠. 세습이라는 말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3대 세습. 그리고 북조선이라 안 하고 북한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좌파한테 이길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건 좌파가 만든 말인데 그 세금급식이라고 하고 또는 공짜급식이라고 하고 국가급식이라고 해야지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 상대방 적의 용어를 쓰면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념전쟁에서 하는데 이 김정남이가 남한 용어를 쓰고 있다. 남한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김정남이가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니까 듣는 정보도 있고 이 세상의 빠른 변화를 알면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 사람이 남한화 되버렸다니까. 남한화. 생각이 남한 사람처럼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충고도 많이 한답니다. 충고도. 북한이 평화 뭐 이런 제의하면 절대 소화 넘어가지 말라고 제의를 하고 누구 특정한 인물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저 간첩 같은 놈을 저렇게 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결국 사람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북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액수는 매우 작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50만 톤의 기름을 북한에 거의 공짜로 준답니다. 물론 빌려주는 척 하지만 저는 받을 줄 생각하지 않고 50만 톤. 거기 한 3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50만 톤. 식량은 거의 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김대중 노무현 쪽에서 주었던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경제가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럼 중국이 비상시에 북한 내에 군대를 넣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건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을